운산 화이팅! 화이팅! 온산 오네요. 클릭!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3월 17일부터 로컬브리지 프로젝트 2025년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로컬브리지 프로젝트는 행안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사업에 신한금융그룹이 2023년 12월 업무 협약을 통해 동참하면서 추진하는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매년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4 로컬브리지 프로젝트는 행안부가 2023년에 선정한 로컬 브랜딩 10개 생활권에 지원했습니다. 올해 2025 로컬브리지 프로젝트는 작년 2024년에 선정한 로컬 브랜딩 10개 생활권 활성화를 목표로 20억 원의 규모의 로컬브리지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속초시 아바이 마을, 태백시 비와야 폭포 일대, 인제군 신월리, 당진시 쇠내골, 강진군 병영면, 진도군 아리랑길 옥주길 1원,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의성군 안개면 중심생활권, 밀양시 해천 1원,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총 10개 지역, 지금 보시는 충남, 전남, 강원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지금 울산 울주군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3가지 사업 중에 저희 2가지 사업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지역, 친환경 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에너지 효율화 관련된 기자재, 기기를 교체해주는 사업이었고요. 지역을 살리는 로컬메이트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 내에 있는 플레이어 분들을 선발을 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가로 인테리어도 있었는데 올해는 인테리어 지원 사업은 없어졌고요. 로컬메이트 공모 사업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요 성과는 민생경제 지원 같은 경우는 전국 9개 지자체에 좀 전에 앞서 설명드린 그 기기들을 교체해주는 작업들을 9개 지역에 6천만 원으로 지원을 했고, 이거는 지자체랑 협조하는 상황이어서 여기 현재 그 플레이어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없고요.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에 대해 노후화된 에어컨, 냉난방기나 아니면 보일러들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약간의 그 거리에 있는 가로등들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자체랑 협조해서 보안등까지, 가로등까지 저희가 교체했던 사례가 작년에 진행됐고요. 그 친환경 활용 활성화 관련해서는 그 춘천하고 천안, 이거는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공모사업이 2개의 카테고리 진행되는데, 하나는 공공, 하나는 민간. 작년에는 공공에서만 진행을 했고, 공공 관련해서는 춘천과 천안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춘천에는 약사천을 근거로 해서 파워바이 약사천이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에너지 효율화 관련된 그 저장장치, 배터리 사업을 조금 지원했었고요. 천안에서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합병공을 구성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총 3억 원 정도, 3.5억 정도 규모로 지원을 했고요. 춘천에 2.5억 원, 그리고 천안에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함께 일하는 데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친환 로컬 브랜딩 관련된 평가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거 PDF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을 살리는 로컬메이트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2가지의 그 주제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 지원이라서 그 작년에 그 10개의 선정된 지자체 통해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그 지원된 플레이어분들한테 실제로 사업화 자금을 좀 지원을 했습니다. 최대 5천만 원. 근데 그 최대 5천만 원을 했을 때 조금 맥점이 있는 게, 5천만 원을 개발하신다거나 아니면 관광 자원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신다거나 좀 폭넓게 그 아이템들이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창업 인테리어 자원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로 거기에 자영업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임대차 계약서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2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없는 사업이고 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먼저 선택하고 나서 대표님께서 본인 자금을 먼저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증빙자를 제출해 주시면 그 사고 지원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올해에 대한 사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 지속 가능한 지역 친환경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선정됐던 행정안전부 로컬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10개의 지자체를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공공 영역에서는 물, 해양 생태계 보호에 대한 부분들로 아이들의 실행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저희 사업에 대한 25년 사업 지역은 작년에 선정된 로컬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공공 영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거는 지자체에 참여하시는 지자체에 해당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역이 포함된 기초지자체나 탄소중립지원센터,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물, 해양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최대 3억 원 실행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밑에 최대 5억 원 규모로 되어 있는데, 최대 5억 규모라고 하는 거는 한 개 업체를 3억을 주고 한 개 업체는 2억을 줄 수 있는, 아니면은 2.5억 정도 줄 수 있는, 그래서 최소 2개 정도는 선발을 하겠다. 지금 10개의 지자체 내에서 2개 정도는 5억 규모로 저희가 선발을 하겠다라는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민간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어서 저희가 아예 지자체나 탄소중립지원센터나 공공기관 쪽으로 저희가 한정지어서 제안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의 정부지원사업의 공모사업, 민간지원사업의 공모사업은 사업비를 교부해서 실행하는 주체에 지원금을 줘서 진행하는데, 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교부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직접 비용을 직접 실행합니다. 근데 지자체 쪽에서는 예를 들면 본인들이 이미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희 자금을 조금 더 태워서 부스터 역할을 하는 사업도 괜찮고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선정하고 나면 5월 중순 정도가 될 텐데, 한 12월 19일까지 저희가 KPI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짧게 8개월 정도 되는 그 짧은 기간에 3억짜리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지금부터 기획해서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물과 해양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실행자금을 저희 예산으로 받으셔서 좀 더 태워서 12월 19일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KPI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가능하다, 지금부터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한 달 정도, 한 20일 정도의 기획안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은 없으나 실현 가능해야 된다. 12월 19일까지 KPI는 설정된 KPI에서 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민간 분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에너지 효율 관련된 프로젝트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기업이나 기관, 그 다음에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는 3억 정도, 최대 3억이니까 규모는 5억이지만 최대 3억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소 2개 정도는 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다르게 교부를 받칠 수 있잖아요, 민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3억 선정이 되시면 3억 원에 대한 교부금을 그 기업이나 기관한테 직접 예산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부 계획안을 좀 써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지원 사업처럼 대표님께서 돈을 받으셔서 그 3억에 대한 예산 내에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비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한 가지 좀 단점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지역을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사업 실행 예산만 지원이 되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대신 장점은 다른 타 부처 중앙정부 사업처럼 그 비목 간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자재를 100% 사셔도 되고,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필요한 기자재가 있다고 하면 보통 뭐 40%, 50%까지는 분배가 가능하시잖아요. 저희 예산은 그게 필요하시다고 하는 타당성이 명확하면 기자재로 다 구입을 하셔도 되고, 항목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공공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정리하자면, 공공분야는 물과 해양입니다. 근데 물과 해양이라고 했을 때 여기 물주군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냐, 그 내륙에 있는 수질 계산에 대한 문제도 물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작게는 약수터에 대한, 왜냐면 지역 주민들이 그 생활용수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아이템도 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공공 분야에서는. 민간 분야는 에너지 효율, 그리고 절약, 신재생, 신사업 등인데,
보통 생각하시는 게 태양광이나 태양광 패널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그런 것들은 너무 유사하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 활성화 측면에서 태양광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의 특색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독특하게 아니면 개성 있게 아니면 기술적으로 아주 우월하게 뭔가 제안을 작업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조금 더 선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개보다는 공모 사업이어서 인건비가 없는 단점이 있으나 항목간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그리고 조금 외주업체 선정하는 것도 최대한 그 지역에 있는 플레이어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질문이 있으시면 조금 더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일정은 저희가 접수 기간이 4월 18일까지 접수고 앞서 말씀드린 최종 KPI 결과물은 12월 19일까지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 서류 접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5월 초에 아마 대면 가격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때 선정되시고 나면 5월 둘째 주에 아마 오리엔테이션과 사업에 대한 협약들 진행하고 본격적으로는 5월 말부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사업이 실행되고 12월 정도에 저희 자체 성과 공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12월에 사업을 종료하는 구조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간이 나와 있네요. 네, 지원 접수 같은 경우는 4월 18일까지 접수를 해주시고 서류 결과 안내 같은 경우는 4월 25일 그리고 대면 심사는 5월 8일에서 5월 9일. 이 대면 심사 같은 경우는 공모 주제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서류에 통과하신다고 하면 공모 신청하신다고 하면 그 서울 쪽에 올라와 주셔서 신안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명동에 그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와주셔서 발표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선정 안내는 14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일 날 선정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교율들,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할 것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5월 21일 날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평가에 대한 그 평가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 이미 공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그 점수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업 특성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물, 해양, 그리고 에너지, 효율, 신사업, 신재생 이 키워드를 어떻게 잘 부합해서 제안서를 작성하시느냐에 따라서 선정될 확률이 좀 떨어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셔서 이 지표에 맞게 사업계획서의 내용들이 조금 저희가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18일 금요일까지고요. 그 공고문 같은 경우는 지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제출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로컬메이트 공모사업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플레이어분들한테 직접 사업비가 나가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그 지역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규모가 조금 줄어서 지역당 최대 4천만 원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10개의 사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활성화 목적에 대한 아이디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역 활성화를 해서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아주 많이 열려있는 프로젝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지로 똑같고요. 그 모집 대상은 기업 및 단체입니다. 기업 및 단체인데 사업자를 내시고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신 팀, 기업이어야 되고요. 단체는 협동 작업 가능한데 임의 단체는 안 됩니다. 저희가 그 임의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교부했을 때 조금 이슈가 돼 있어서 임의 단체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임의 단체 빼고는 그 기관이나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도 열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업에 그 기업의 조건이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사업 지역이 포함된 광역지자체를 소지하고 있는 기업이 단체여서 이것도 좀 열려 있습니다. 대신 사업 아이템이 이 울주군 내에 있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아이템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지는 이 소속이 안 돼 있어도 되고 넓은 범위의 지자체에 속해 있어도 되나 사업 아이템만큼을 신청하실 때 이 울주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자금은 최대 4천만 원이고요.
기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4천만 원이 들어갔을 경우는 부가세 10%인 400만 원은 자부담해 주셔야 된다. 이것도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현재 하고 있는 아이템이 본인이 울주군의 어떤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다. 그럼 그걸로 지원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사업하시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 사업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아이템을 만드신다기보다 이미 하고 있는 아이템이 울주군과 아니면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의 실행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굳이 사업 아이템을 새로 기획하거나 발굴하실 필요 없이 현재 대표님들이 하고 있는 계신 아이템을 조금 더 디벨롭해서 지역 가치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공모 주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특화 자원 및 해결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여기도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로컬 브랜딩 사업과 관련 있는 주제라고 되어 있긴 하나 제가 좀 더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지역 내 문제점인데 당연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현재 어떤 식으로든 대표님께서 풀어나가고 있으실 텐데 그거를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프로세스는 똑같은데요. 접수 기간이 좀 짧습니다. 이거는 4월 공모 주제 같은 경우는 18일까지였는데 로컬 메이트 같은 경우는 4월 1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많지 않아서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심사 결과는 17일날 예정이고 매매평가는 22일, 23일 이틀에 거쳐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 사업은 서울로 올라오실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팀수가 많을 거여서 저희가 다 그분들을 서울로 모실 수가 없어서 지역이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온라인 안내를 드릴 거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들어와 주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 안내는 4월 29일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선정이 되시고 나면 저희 기관과 저희 함께하는 전화과 사업에서 수정 및 보완하시고 사업비 어떻게 쓰실지 정리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금액을 한 번에 드리기는 어렵고요. 첫 번째는 한 50% 정도 선정된 금액이 최대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은 선정되시면 바로 협약 맺고 2천만 원은 바로 교부를 해드릴 거고 중간 정도 지났을 때 사업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머지 2천만 원, 50%에 대한 비용은 드릴 예정입니다. 서류 심사나 발표 심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 공모 주제보다는 조금 간소화되어 있긴 합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역성에 대한 부분들, 지역의 이해도나 자원 활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들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어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집 기관과 그다음에 시청 방법들은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좀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필요하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한 팀을 뽑는 건가요? 그 최대 4천만 원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이템이 좋으면 각 팀이 받을 금액은 좀 줄어드나 한 2개 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보면 서류 전형에서 1.5배수라고 그러는데 한 팀이라고 그러면 1.5배수라는 게 의미 없는 말이죠. 저희가 그 발표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할 예정이어서 2.5배수나 들어오는 아이템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 그래도 지역도 한 개 팀이 10개 팀이잖아요. 그래도 15개에서 20개 정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되면은 그러면 안 뽑히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역 내에서 그 할당이 됐다고 100% 할당이 됐다고 봐주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도 10개 지자체 중에 한 개가 아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산 조정 예산 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아예 예산 조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 지역에 대해 남은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시켜서 지금 포함해서 이 사업에 쓰고 있는 거고 올해는 신한금융그룹과 행정안전부 측에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이템이 정말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지역 내 할당하는 부분을 조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지금 기준은 지역당 최소 한 개, 최대 2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그 사업 지역에 포함된 그 광역 지자체 내에 사업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지금 3월 공고일 기준입니다. 공고일 네. 공고일 이전에 사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1년 이상 된 영입. 네. 1년이라는 게 이 지역에서 1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옮겼어도 옮기셨어도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그 공고일 기준이 이전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1년이 해당하는 거죠. 사업자만 2년 이상 네. 유지했으면 된다. 네. 그리고 주소지가 사업자 공고일 이전에 네. 있으시면 됩니다.
같은 거는 울산광역시 내에 예. 동거의 기준으로 1년 소재하고 계셔요. 일전 울산 광역시 내에 이름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저희가 사업지역이 포함된 광역지자체 내에 소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저희가 신청 가능 기준이잖아요. 그 네. 사업자 등록증 개업 연호일 있잖아요. 그게 1년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소재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그게 부산시로 돼 있다가도 아니, 울산광역시 시로 그 일년-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1년 전에 울산광역시 내에서 사업을 네. 개시했었어야 된다 네, 이거죠. 2024년 3월 17일 이전 4월 17일부터 네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템을 하면 구입을 든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던데 이거는 전혀 상관없다 이거죠.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의 카테고리만 맞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신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게 오히려 장점이시잖아요.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뭐 다른 사업 때문에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기 그 처음에 여기 용산 지역이 보면은 이제 그 선정되게 된 아이템이 있잖아요. 네네네. 로컬 브랜딩 관련된 네. 삶과 도시의 건강한 전환 네. 복싱 그린 카운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관- 이 주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건가요? 네. 아니 이 주제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활성화 측면이고 로컬 브랜딩 주제도 근데 이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는 프로젝트로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문의해 주셨던 그 기존의 아이템들을 이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행안부 로컬 브랜딩 사업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로컬 브랜딩 사업, 행안부 로컬 브랜딩 사업 조금 더 가치를 확산하려고 같이 이제 후속 사업처럼 후속 지원처럼 이제 진행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그 로컬 브랜딩, 그러니까 지역하고 함께 같이 계속 활동하고 그걸 같이 이제 띄워줄 수 있는 지역과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찾아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창업 지원 사업처럼 별도의 그 창업 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신규니 기존니 이런 아이템도 이제 제한하지 않고 목적에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시도록 설정했거든요. 이걸 이제 설명을 듣기 전에 이제 그 자료만 보고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지역이 온산업 일자리라고 되어 있고 온산에서도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 이 부분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그 사업 계획서를 쓰라고 한 부분에 대한 걸 보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또 네, 네. 우리가 그래서 어느 범위에 맞춰야 되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조금 이 로컬 브랜딩 관련된 아이템으로 조금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플레이어분께서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랑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짜맞춰서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결국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그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조금 열어놓고 대신 그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용이 포함돼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면 그걸로 해주셔도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범위를 좁혀놓는 게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이미 하던 건데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다가 너무 범위를 확대시켜 버리니까 이 기대를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걸 장점으로 내세우셔서 다른 아이템들은 이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용과 조금 어긋난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걸 좀 더 뎁스 있게 정리해서 제안 주신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전략의 선택 여지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컬 브랜드 관련된 것들 연계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아예 무시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기존의 아이템을 뭐 사진 자료나 그런 것들을 채용을 해서 네,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 그 로컬에 대한 이해, 뭐 자원에 대한 이해 이걸 적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뭐 자료 조사를 해도 다뭐 나올 수 있고 그런 건데 그 개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마을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느꼈던 자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지 아이템과 연관된 게 그거면 여기 써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내에 1년 이상 활동을 영위했다는 그 의미가 그 지역에 대해서 활동하면서 고민점들을 이미 확인하셨고 그 고민점을 어떤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던 근거이신 거잖아요. 그 근거를 적으신다고 하면 당연히 마을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고 하면 마을이 이런 문제점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다. 근데 이 자금이 있으면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서식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이런 것을 설명하라고 자꾸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그냥 무슨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돼버리는데 그거는 러프하게 조금 광범위하게 적어놓은 거여서 우리가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서 본인 특색에 맞춰서 카테고리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지표 평가 점수 보시면 모든 지원 사업이 그렇듯이 거의 유사합니다. 대신 그 지원 내에서 오랫동안 그 요구를 해주셨던 대표님이시면 그런 부분을 아예 감안하지는 않을 테니까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오히려 진정성 있게 다가와 주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친환경 부분에 민간 공무원의 기업이 지원 가능한 부분.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동일하게 1년이 네, 넘어서 법인 사업자만 그거는. 법인 사업이요? 네, 법인 사업자만 가능. 아, 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 사업에 대한 레퍼런스 저희가 체크하기 좀 어려워서 법인 사업자만 그 공모 사업의 인간. 그럼 그것도 동일하게 1년간 네, 울산에서 네, 인 거죠? 울산에서. 네.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참석하신 대표님께서 그 조건값이 안 맞으면 다른 그렇게 진정성 있게 역할을 해오셨던 다른 기업들하고 조금 의견을 나누셔서 그분을 헤드로 해서 대표님께서 서포터로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컨소 형태는 안 되는데 컨소로 들어오시면 영업관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또 다른 플레이어들 많이 알고 있으면 예산이 어차피 실행자분이니까 영역비도 되거든요. 그럼 그분한테 영역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셔도 되죠. 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울산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지원하시고 그 사업에서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하셔도 형태로는 되죠. 가능한 거죠? 그 용역의 그 사업의 내용에 맞는 용역 범위에 그 해당하신다고 하면 대신에 그분도 친환경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실행 자금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정 사업비로다가 그 규모가 한정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다른 비용들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들어가지 않는데 좀 고가의 기자재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적었을 경우에 이거 좀 돈을 이상하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낌이 들까봐 이 부분을 작성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사업계획 내용에 그 부분에 고가 장비가 꼭 필요한 내용, 그다음에 재료가 어떤 게 지금까지 그리고 사실상 대표님 자체 자금을 태워오셨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드러나면 당연히 이게 필요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저희가 제안을 안 넣었던 이유가 너무 제안을 주기 시작하면 너무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 주시는 건 작성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4천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4,400만 원까지로 작성을 하는데 잡는 거는 부가가치세보다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의 내용이 예를 들면 전체 사업의 올해 사업의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저희 걸로 4천을 쓰고 나머지 6천은 자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 조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2, 3만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쓰이고 있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조금 더 부과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그 결과 보고서를 낼 때 그럼 자부담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아니요, 그렇게 네, 그렇게는 그렇지만 4천만 원에 대한 예산. 4천만 원에 대한 네, 부분은 네. 저희 자체도 아마 그 나중에 설명되셔서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나시면 저희 증명을 다 받을 거예요. 저희 재단도 회계감사를 저희 받고 대표님들도 회계감사 받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회계감사는 그 사업비 4천만 원에 50만 원을 책정해 주셔야 돼요. 부가세 5만 원 부담하는 거고. 그래서 50만 원으로 회계감사를 책정해 주시고 나중에 회계 정산 비용 이거에 대해서 네,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죠. 나중에 저희는 선정이 되고 나면은 성평가업계에서 네. 지금은 회계 감사비용 안 넣으셔도 되고 그냥 기자재 4천만 원 떼는 넣으셔도 되고요. 네. 대신 그 기자재 4천만 원 했을 때는 기자재에 대한 그 스펙과 조건값에 대한 부분들 좀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 그 기자재가 현재 사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게 있으면 기존에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필요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면세 업종인데 그러면 4,4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4천으로 하시는 거죠. 네.
자원국가에 대해서만 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이 되지 않았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건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가이드를 깰 수가 없어서. 다른 협동조합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다른 협동조합이 없는 거죠? 아니, 협동조합 다른 분이 만약에 1년 이상 된 거를 이 아이템과 유사하게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쪽이 그쪽으로 아니었거든요. 그쪽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울산시 울산시세요? 네. 신청 조건은 열려 있는 거죠. 대신 울주군 내에서의 그 사업 활동에 대한 다른 협동조합과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컨설로 들어오시는 건 안 되고 그 협동조합과 협의를 하셔서 협동조합이 헤드를 와더를 서시고 본인이 신청하시고 그 아이템을 같이 하시면 되죠. 네. 그게 협업하시는 거니까 네. 오히려 뭐 연락을 받으셔도 돼요. 그 혹시 친환경 제한 관련해서는 친환경이라는 범주가 되게 좀 광범위하게 느껴지는데 ESG적인 측면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이게 좀 어떤 범주를 보고 저희가 준비하는 건가? 그 ESG 범주가 너무 더 넓잖아요. 네네. 그건 더 넓어서 제가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그 전후 비교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에너지 관련해서 효율이 높아지거나 저희가 이제 다른 기자들 교체해주는 사업들 고효율로 바꿔주면 기존에는 A값이었는데 그 교체했을 때 B값이 나온다.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신한 쪽에서도 이 비교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지자체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많이 지원을 받으셨거나 이미 설치되어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기술력이 필요한 저장장치에 대한 부분들로 제안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금 표현해 주신 ESG 관점에서의 에너지 관련된 키워드 그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그걸 요구로 제안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 12월 19일까지의 프로젝트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안에 어떤 대표님이 설정한 지표값이 나올 수 있는 타당성을 저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되고 저희가 그 타당성을 근거로 이거는 진짜 신기하고 꼭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템이면 실험적이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좀 발굴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태양광이니까 안 돼 이런 거 말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논의는 많이 하되 헤드는 누가 살지 신청은 누가 하고 그거를 받아서 그분이 돈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 3억을 그러니까 그분이 받고 오히려 협업 파트너로 들어오는 게 유리하실 수 있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런 형태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9개 지자체 17개가 그 저희 로컬메이트 사업에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셨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저희가 개수의 제한이 원래는 뭐 1개라고 하면 10개만 뽑아야 되는데 1개 접했으니까 9개만 뽑아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뭐 3개 뽑은 지역도 있고 대신 예산은 똑같은 나눠 먹는 거여서 큰 의미는 없지만 근데 저희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예산을 2천만 원 할당하더라도 2개를 뽑아서 그 지역 내에서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으나 정말 좋은 아이템이면 대표님 혼자 4천만 원 받으실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네,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컬브리지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단재단 청소년 홍선입니다. 로컬브리지 프로젝트는 내가 사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 단체들을 이제 지원하는 프로젝트고요. 최대 4천만 원 이내의 지역 활성화 관련된 프로젝트, 우수 프로젝트를 이제 지원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네, 오늘 2025년 지역을 살리는 로컬메이트 공모 사업을 들었는데요. 너무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지원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로컬에 필요한 브랜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온산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쟁쟁하고 좋으신 대표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온산 자원 연계 쪽에 제가 지원 사업을 하게 됐고 굉장히 좋은 분들께서 좀 지원 사업도 많이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 로컬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하고 굉장히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라서
굉장히 저한테도 유익했고 거기에 따라 좋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서 발전적인 어떤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되고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는 또 다른 다짐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회사에 대해서도 좀 홍보해 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 로스팅 기반의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참기름과 커피 이렇게 해서 깨를 로스팅하거나 아니면 원두를 로스팅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맛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더부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